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장 키포인트입니다. 지수 급락대, 상승 종목 증가. 예, 종목별 흐름은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지수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략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실 거고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주시죠. 다우랑 나스닥이랑 완전히 거꾸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봉을 보더라도 다우 지수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 지수는 양봉 마감됐는데 빅스 공포지수라는 빅스가 좀 많이 올라갔고 이 부분은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우가 하도 많이 빠져갖고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나 살펴봤더니 급락한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홈디포가 3%대, 골드만삭스가 뭐 2.4% 이런 소비재하고 금융주가 좀 빠졌는데 한 종목이 급락했다기보다는 다우 30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이 3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그 주가가 막 그 나스닥 지수는 요동을 쳤는데 애플이 장중에 3% 빠졌다가 종가는 0.7% 빠지고 끝났고 테슬라도 5% 넘게 빠지다가 종가는 2% 하락하면서 끝났고 좀 굉장히 좀 변동이 심했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뭐 그 빵주 중에서는 이제 뭐 그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나흘 연속 지금 하락하면서 2월 이후 이제 그 최저치까지 2월 말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또 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외국인은 그렇게 주식을 내던졌는지 이해는 안 가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나흘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대, 1.62%대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 얘기 아까 하셨는데 제가 월요일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금요일 날 고용지표 쇼크가 나왔는데 시장도 올라갔는데 더 희한한 게 금리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데 작년 4월, 5월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거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3.6%가 시장 컨센서스고 뭐 많이 보는 쪽에서는 4%, 5%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아마 그 영향으로 좀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은 되는데 근데 이 얘기는 연준 인사들이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4, 5월 달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미 국채 금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주변 지표들 꾸준히 보긴 봐야 돼요. 예. 변동 이상이 감지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상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수급 특징주 전일장에 어떤 부분 돋보였을까요? 어제는 통신주가 일단 뭐 좀 수급적으로 좀 돋보였고요. 뭐 돋보인 종목들도 많은데 일단 그 KT가 사흘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가도 상당히 많이 배당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제가 전에 보면서 한번 쌍끌이 나왔는데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좀 넣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예. S-OIL도 지금 기관이 11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S-OIL도 저희 관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통신주 집중적으로 매수한 점도 특징적이고요. 코스닥에서는 휴젤이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저는 잘 눈여겨보지 않는 종목인데 하림지주가 4월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회사 페노션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게 좀 부각되는 모양이세요. 그 부분인가요? 어쨌든 4월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라다이스, CJENM, 뭐 SJ그룹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쌍끌이, 뭐 또 기관은 GS홈쇼핑을 11일 연속 또 순매수하기는 좀 특징적인데 오늘 뭐 여러 종목도 많겠지만 이 중에서 오늘의 수급 대장주는 CJ제일제당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왜 들고 왔냐면 어제 쌍끌이는 아닌데 기관의 압도적인 순매수 1등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순매수 금액이 510억 원인데 2등이 S-OIL 180억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아주 집중적으로 샀어요. 지금 수급 흐름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기관이 그 단기간 안에 지금 매집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거래도 엄청 많았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20일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5배 이상의 거래가 됐고 주가도 지금 4월 연속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실적 발표하기 직전부터 좀 수급이 좋아지는 양상인데 뭐 내용을 살펴보면은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첫 번째는 작년 1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초 효과 때문에 좀 그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매출액도 좋았고 영업이익도 좋았고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또 좋았던 게 이 회사는 이제 그 크게 봐서 분야가 두 개인데 식품과 바이오 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 2분기에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회사 그 목표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는 대개 한 4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후에 리포트가 쏟아졌는데 제일 하단이 55만 원이고 65만 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리포트가 40만 원대에서 60만 원까지 좀 그 상향을 하는 이런 리포트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요새 뭐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 수급이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 주가도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사실 요즘 글로벌 다 그래요. 식품이나 뭐 소비재 쪽으로 자금이 모이는 모습인데 원자재 가격 가운데서 원당이 있죠. 설탕 가격이 요즘 엄청 급하게 오르더라고요. 설탕 가격뿐만 아니고요. 곡물 가격 전체가 지금 곡물 가격 지수가 2012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제가 월요일 날 그 MTN 그 오후 방송 빨간맛에서 음식료주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좀 짚어드렸는데 예. 음식료주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sekto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제일제당. 제일제당. 예, CJ 그렇죠? 제일제당. 예, 예. 수급도 좋고 예. 내용도 좋고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전반적인 내용들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전략 세워주시죠. 자, 아까 이제 뭐 키워드로 얘기했던 게 지수는 빠졌는데 상승 종목이 늘어났다. 이례적인 현상이죠. 근데 어저께 우선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외국인이 순매도 금액가 역대 3등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1등이 2월 말 MSCI 리밸런싱, 그 2등이 11월 말 MSCI 리밸런싱. 이때 일시적으로 하루에 매물이 나온 거고요. 그 전에 3등이 뭐였냐면은 언제였냐면은 1월 26일이었습니다. 근데 1월 26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1월 25일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3,200선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그 다음 날 매물을 쏟아냈는데 이상하게 오버랩이 되죠. 어저께 현상이랑. 예. 어저께도 그저께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어제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니까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낙폭은 보면은 그때보다는 상당히 좀 적죠. 1월 26일이랑 2% 넘게 빠졌는데 1.2%. 근데 그때랑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제 지수는 빠졌는데 상승 종목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코스피와 등락주선 가끔 보여드리는데 등락주선이라는 건 상승 종목에서 하락 종목 수를 빼갖고 누적해서 더해가는 거거든요. 어제 반대의 모양이 났죠. 파란색 지수는 떨어졌는데 빨간색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1월 26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3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뭘까?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 어제 아침에 CJENM은 CJ 그 제일제당은 아침부터 강했고 제일 먼저 돌아서는 게 조선주, 철강주, CJENM이 제일제당이 버티니까 음식료주들이 쫙 올라가는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이 쫙 올라가고 어제 좀 그 돌아선 종목도 주도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철강 중에서는 세아베스트리라든지 약간 좀 가벼운 종목도 KG 동부제철, 풍산주 어제 급등을 했고요. 음식료주도 풀무원 롯데칠성 이런 종목도 급등했고 섬유의복 그 이외에 건설주도 오후 되니까 돌아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좀 실적 좋은 섹터들은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하고 현재의 환경이 틀려진 점은 1월 달에는 실적 호전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적 호전을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종목은 빠지면 산다 이런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났고 이게 그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났던 게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배경이 뭐냐면은 어제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9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 코스피의 시장을 돌린 그 상승 종목 수를 늘린 배경은 실적을 그에 대한 어떤 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디에다 오늘 주목을 하면서 대응 전략 세울까요? 일단은 지수는 오늘 좀 부담스럽죠. 뭐 다우 지수도 많이 빠졌고. 예. 그래서 근데 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그 코스피는 1.2%가 빠졌는데 중형주 소형주는 또 사상 최고치예요. 플러스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어제 시가총액 순위별로 그 등락률, 평균 등락률을 한번 살펴봤어요. 1등부터 10등, 11등부터 20등, 20등부터 50등, 51등부터 100등까지 봤는데 완전 거꾸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지수는 빠졌는데 프로그램 매매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리고
지수하락을 주도한 건 일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한해에 대한 문제고 다른 종목들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지수는 오늘도 뭐 조정을 받겠지만 종목 장세 흐름은 계속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의 경험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실적 좋은 종목들은 빠지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결국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서 좋은 종목도 같이 빠진다면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인식이 늘어났다는 거. 이런 흐름 하에서 좀 시장을 보면은 지수 빠지는 것보다는 종목 장세 시각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종목 장세에 지혜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